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균형과 조화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요. 균형과 조화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망고불변의 진리하면은 균형과 조화다. 고대 사람들은 이 균형과 조화를 음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이라 그랬는데요. 중용은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고 중정합이라는 뜻인데, 중용을 지켜라. 균형은 만사의 최선이다. 건물이 옆으로 조금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은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멀지 않아 무너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결국은 우리 몸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은 그 장기를 시점으로 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균형은 음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은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라 그러면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그 직류 전기에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류 전기는 1초 60Hz 같으면 1초에 60번 왔다 갔다 겁니다. 음량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가 쓰는 전기도 음량으로 들어와요. 음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는 형태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지고 심생종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삿갓을 써요. 갓을 쓴다고. 갓에 눕혀진 부분은 음이고 세워진 부분은 양이에요. 제 모자가 눕힌 부분은 음이고 세워진 부분은 양이듯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음양의 조화가 이제 맞아 들어가겠죠. 그죠? 음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대단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균형과 조화라는 말은 우리가 망고불변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아주 오래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 음양이라는 문제는 지구 역사 이래 한 번도 무시된 적이 없고 소홀하게 여긴 적도 없어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양은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전라북도 영광 원불교 영상 성지에 가면요, 큰 돌비석에다가 망고 1을 써놨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태양과 달이다.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는 파동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잡아줘야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음양을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 타인 참사검이라는 칼이 있어요. 기억할 것은 이 칼은 무기로 쓸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마음의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집안에 이렇게 전시하는 칼이었어요. 근데 이 칼을 만들 때는 12년마다 돌아오는 호랑이 해에 인월, 그러니까 인년, 인월, 인일, 인시, 호랑이 해, 호랑이 달은 1월달이에요. 호랑이 일은 7일이에요. 또 인시는 언제냐? 옛날에는 우리가 12시간 단위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만들면 몇 년마다 만듭니까? 12년마다. 그리고 이게 사주에 맞추지 않고 하나가 빠지면 3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칼집은 피나무에다가 이제 오칠을 하고 상어 가죽을 입혀서 만든 건데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이 사인 참사금에는 사방을 의미하는 28수 별자리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29자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딱 새겨놨어. 칼 한쪽에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글로 우리가 순수하게 번역하면요. 이 세상 천지간에 정령이 충만하네. 해와 달의 형상이며 산과 물의 모습이네. 해와 달도 음양이지, 그죠? 산과 물도 음양이죠. 천둥번개 몰아치며 샛별 또한 움직이네. 산과 같은 악을 물리치고 베어내어 바르게 하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산처럼 높은 악을 베어내버리고 그냥 물리쳐버리고 자신을 바르게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성, 도덕성, 품성의 회복을 위해서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음양을 맞추는 사임금을 집안에 뒀다는 거예요. 이 사임금이 그때 당시에 이게 임금이 하사하는 거예요. 나라에 재정이 없을 때는 많이 만들지도 못한 애도 있었고. 그래서 선조 때 신음이라는 사람이 이 사임금을 왕으로부터 이제 하사를 받고 기뻐가지고 그가 사인도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숲에는 이매가 있고, 이매라는 건 뭔가 하면 정신을 호리는 도깨비가 있고, 산에는 귀신이 있고, 땅에는 호랑이가 있고, 물에는 이무기가 있어. 밤이면 돌아다니고, 낮이면 숨어버리며, 나의 옷깃을 끌어당기고 내 발을 깨무네. 길에서 횡행하니 제어할 길이 없고, 백성에게 해가 되니 그 기세가 점점 더 거칠어진다. 나에게 칼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인이라 하네.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천신과 통한다. 이 칼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천신과 통하게 한다. 흰은 백은으로 단장하고 침량으로 꾸몄으며 빛이 번쩍이며 뿜어지니 마치 서리꽃과 같다. 내 몸을 보아하니 어찌 두려워할 바가 있으리. 삿된 것은 저절로 피하니 나를 얽매이지 못하리. 정은 용이 되고 깨끗한 것은 용이 되고 키는 무지개가 되어 북두성을 가로질러 자미원까지 퍼지네. 자미원은 하늘 궁정을 얘기하죠. 길을 다닐 때 몸에 감추어 함께하니 내 몸과 한 가지로 생각하네. 장차 늙어지면 함께 공동 하늘로 함께 돌아가리. 이런 이제 시까지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음양을 맞춘다는 것이 이 인생에서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 몸 안에 이 호르몬 대사의 균형을 잘 맞추는 역할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 칼이 은장도예요. 그래서 이게 은장도는 주로 남자보다 누가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그죠? 뭐 남자들도 많이 해요. 근데 이 목적은 이제 자손도 잘 번식하고 몸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이제 은장도를 늘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칼이라는 것은 잘 쓸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이게 살인 무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인검에서는 나쁜 파동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칼 중에
철에다가 스텐이라는 그 금속을, 합금을 만들 때 철에다가 크롬과 니켈이 18대 10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니켈이 조금만 단위가 높아도 이것이 우리 몸의 조화를 깨버리고 호르몬 대사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스텐칼을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생활용품이 되어버렸죠. 녹도 안 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예전에 무쇠칼 쓰는 거, 대장간의 베린칼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인금과 같은 칼을 일반적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몰리브덴, 바나듐, 크롬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칼은 예를 들면 일제 비싼 칼, 예를 들면은 회 써는 칼 있죠. 회 써는 칼. 그런 것들은 이런 성분이 되게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에 다마스커스 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군용 칼. 그 옛날에 그 은장도를 지녔다면은 사임금이나, 예? 군인들 군용 칼이 파동도 좋고, 와, 이거는 강도도 좋고, 뭔가 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엌칼도 이왕 뭐 우리가 그 무쇠칼 안 쓸 바이면은 스텐칼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낼 때 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장기가 콩팥이죠. 근데 콩팥은 오른쪽 콩팥은 명문이라 그래요. 이 생명, 수명을 타고나요. 왼쪽은 신장이라 그래요. 여기에 음량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이제 파동을 가진 돌에서 이제 가져오죠. 대개 이제 운석에 이런 좋은 파동이 많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잘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인간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심포와 삼초예요. 상초, 중초, 하초. 이 기관을 통해서 파동들이 몸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여기에 음량을 잘 못 맞춰주면은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명문과 신장의 음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포와 삼초의 음량을 맞추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거 아닌데 저희들 어릴 때는 농사를 지으면은 마당에다가 이 벽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벽가리가 있는 집은 집 자체의 터가 음량이 잘 맞아요. 아, 참 묘한 이치죠. 그 다음에 벼도 벽 껍질 완겨가 붙어 있는 채로 집에 보관을 하면 음량이 잘 맞아요. 근데 요즘은 추수를 하면 집으로 옵니까? 그게 그냥 정미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집에는 그런 좋은 파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사람들은 동네에서 아주 좀 성격이 좀 모나고 융화가 안 되면은 벌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멍석말이었어요. 근데 멍석이 파동이 좋아가지고 그 말아놓고 두들기면은 음량이 맞는 겁니다. 예, 재미있는 거는 말 그대로라면 사람을 선도하는 곳이라는 뜻이 멍석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 놋이라는 건데, 놋은 우리가 밥그릇, 국그릇, 수저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우리가 식사 때 이 놋수저만 딱 들어도 음량이 맞아 들어가요. 왜? 구리는 양이고 주석은 음인데 구리 78, 주석이 22%가 음량을 맞추는 겁니다. 합금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칠한 목기 중에 제사 때 쓰는 그릇 제기 있죠, 그죠? 그 전부 다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님들 바루.
제사 때 왜 목기를 쓸까? 그 생각해 봤어요? 목기가 물풀의 나무와 옷이 음양이 맞아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오치를 해서 음양을 맞추니까 제사상 앞에 선 사람들이 마음이 정갈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 의미를 두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음양이 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총각, 노처녀죠. 노총각, 노처녀.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음양의 조화의 시기를 놓치면은 그냥 우리가 노총각, 노처녀 뒤에 꼭 따라붙은 게 있어요. 노총각 히스테리,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음양이 맞으면 거기서 정결케 하는 균을 죽이고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집안에서 우리가 청결케 해야 되는데 나쁜 균들이 들어와 살고 병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부엌이에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부엌문은 꼭 두 짝을 합니다. 그죠? 제가 원소적으로 알아보면 거기에 디스포르슘이라는 원소가 음양을 맞춰주면은 2차원적 키가 들어와서 균들의 파동을 뒤집어 가지고 활동이 안 되게 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대문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이중문을 못 해도 예? 쌍문을 못 해도 예전에 보면 부엌문은 다 뭐예요? 예, 쌍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파동을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수신기를 차면은 전체 다 우리가 아울러서 보내지만은 또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안 돼서 나는 뭐 곡식만 먹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곡식에서 음양의 파동을 땡겨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콩입니다. 근데 콩은 대부분 그 안에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액인 트립신이라는 이 소화 효소를 활동을 저해시키는 트립신 인히비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콩을 먹으면 소화가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 할 때는 쪄서 콩을 얼려가지고 말려서 볶으면 이제 트립신 저해제가 이제 좀 사라져서 아무리 먹어도 가스가 차거나 이러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계에 넣어서 해보면 이 콩이 원형 그대로 쪄서 말려서 볶은 거는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길을 수신해요. 뱃속에 들어간 곡식이 우리가 콩간으로 통해서 보낸 길을 수신해가지고 몸에 활력을 주고 정보를 수신해요. 근데 콩을 갖다가 뭐 안 져버렸다. 그 다음에 또는 이 콩을 갖다가 갈아버렸다.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는 이게 수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이렇게 딱 자르면은 몇 쪽이 나옵니까? 예, 두 쪽. 그것이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루 한 2컵 정도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황제내경의 음양은 상대론 중에 보면은 음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음양은 천지의 길이며 우주가 변화하는 질서다. 또 음양은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뼈대다. 또 음양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다. 또 음양은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양에 있다.
또 음양은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이다.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근본 음양에서 구해야 한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기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몸을 회복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몸 전체에 음양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곡식만 하루 한 2컵만 먹어도 몸 안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정보를 수신해서 음양을 맞추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코닥 필름 우리 어릴 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사진 찍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에 붙어 있는 그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코닥 회사입니다. 근데 그 필름 좀 더 장사가 잘 되니까 팔라고 좀 지체하는 바람에 소니가 치고 들어오면서 코닥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와 같이 이제는 앞으로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고 몸 안에 이제 신경에 전자칩을 심어가지고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줘서 이 몸의 어떤 질병을 회복하는 이제 전자약 시대로 갑니다. 이제 뭐가 좋고 이런 먹는 시대도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2016년도에 전자약 시장이 20조가 넘었습니다. 20조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불모지예요. 이 전자약은 몸에 심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우리 뇌에 있는 뇌파의 5개의 파동을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뇌파 전체가 소장 육모에서 만들어지는 미세 전류에 의해서 그 정보를 세포나 유전자 기관 전체에 보내서 음량을 맞춰서 생명체가 정상 활동과 기능을 갖게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면 기치로 하면 뭐지만 이게 음량을 맞춰서 하는 새로운 전자약과 같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살펴보게 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싸운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량을 맞추고 자연계에 있는 정보를 잘 송수신되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을 우리가 먼저 변화시켜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변화에는 도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건강은 몸만이 아니고 정신만이 아닌 몸과 마음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루가 천년이 갈 만큼 빨리 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방법도 시대를 따라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전자학 시대가 다가오게 따라서 우리는 칩을 심지 않고 뭔가 각 사람의 몸에 수신기를 찰 때 정보가 수신되게 해서 스스로 몸의 건강을 다스리게 해주는 거. 더 어려운 사람들은 볶은 곡식만 하루 한 종이컵, 2컵 잘 먹어도 그 기능이 유지되게 도와주는 거.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우리 논문에서도 통과돼 가지고 이제 곧 발표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